어머니, 이거 봐요. 서준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림 일기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 그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림 속에 그려진 집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아, 이 집은 어디서 본 거니? 혜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매주 일요일에 가는 집이에요. 거기서 피자도 먹고 텔레비전도 봐요. 혜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요일이면 며느리 지은이가 병원 당직이라며 서준이를 데리고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따스한 가을 오후 마당 한쪽에서 코스모스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방 안에서 손주 서준이가 그림 일기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8살 서준이는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림 일기장을 꺼내 들고 하루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내곤 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서준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림 일기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 그렸어요. 혜수는 돋보기를 꺼내 손주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림 속에 그려진 집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단층 집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지붕을 얹은 하얀 2층 양옥집이었죠. 창문의 모양새며 대문의 형태, 심지어 집 앞에 서 있는 주소 표지판까지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서준아, 이 집은 어디서 본 거니? 혜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랑 매주 일요일에 가는 집이에요. 서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피자도 먹고 텔레비전도 봐요. 정민 아저씨도 있어요. 혜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요일이면 며느리 지은이가 병원 당직이라며 서준이를 데리고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 아저씨는 누구니?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직장 동료예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서준이가 다시 그림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봐요, 할머니. 여기 소파도 있고 큰 텔레비전도 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커요. 혜수는 그림 한 구석에 적힌 주소 조각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서준이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진 숫자들이 보였어요. 분명히 이 동네 주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퇴근해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서준아, 다녀왔어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그림 일기장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집 그렸어요. 혜수는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조용히 방문 뒤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준아, 이 그림은?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쁘죠? 할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서준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이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병원 당직이라던 일요일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혜순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일요일 당직 힘들지 않니? 네.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 지은이 젓가락질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의 그림일기 속 집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당황스러워하던 표정도 말이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혜수는 평소처럼 지은이와 서준이가 나가는 모습을 배웅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준이의 그림일기 속 주소를 기억해두고 있었거든요.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 집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평생 남편과 아들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혜순이었지만 손주의 그림일기가 보여준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수는 평생 타본 적 없는 시내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에 꼭 쥔 종이 한 장에는 서준이의 그림일기에서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동네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 정류장, 신월아파트 단지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주소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린 혜수는 휴대폰 속 지도를 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동현이 생전에 가르쳐준 스마트폰 사용법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주택가로 들어서자 멀리서 빨간 지붕의 2층 양옥집이 보였습니다. 저게 바로 혜순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준이의 그림과 똑같았어요. 하얀 벽면에 빨간 지붕, 현관문 옆에 작은 화분들, 그리고 대문 앞에 붙어 있는 주소 표지판까지 말이죠. 혜수는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마당에서 누군가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 큰 남자가 호스로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 서준아, 조심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순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거든요. 담장 사이로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지은이 웃으면서 앞마당에서 서준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민 아저씨, 고마워요. 서준이가 정말 좋아하네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평소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민이라는 남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서준이를 안아올리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처럼 말이죠. 서준아,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어? 정민이 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피자요. 정민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담장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당직이라며 거짓말을 했던 것이 분명했거든요. 잠시 후 혜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는데 서준이의 그림일기와 정말 똑같았어요. 큰 소파에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 말이죠. 엄마, 여기 살면 안 돼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살면 되잖아요. 서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순수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서준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동현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은이는 정말 혼자서 서준이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도착한 혜수는
서준이의 그림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림 속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사진들, 거실 한편에 놓인 남자 운동화, 그리고 소파 위에 놓인 남자 옷가지들까지 말이죠. 아이고, 내가 뭘 본 거지. 혜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이와 서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했지만 혜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오늘 당직 어땠어?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그랬어요. 지은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혜순은 지은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준이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혜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은이와 정민이 함께 웃던 모습, 서준이가 정민 아저씨라고 부르며 안겨있던 모습이 말이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혜수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 2층 양옥집이 나타났어요. 아들 동현이가 그 집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일찍 일어나 서준이의 그림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그림들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제목이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자신과 엄마 지은이, 그리고 낯선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어제 본 정민과 똑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준이가 그 남자 손을 잡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뭐야?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 밑에는 서준이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 아저씨는 아빠처럼 좋아요. 엄마가 웃어요. 혜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지은이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런 지은이가 지금은 다른 남자와 마치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혜수는 재빨리 그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혹시 어디 아프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와 다른 혜순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혜수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힘들지 않니?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뭐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병원 일 말이야. 일요일마다 당직 서는 게 힘들 텐데.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혜수는 지은이의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시선도 자꾸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서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혜순이 손주를 불렀습니다. 서준이가 혜순의 무릎에 앉자 혜순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준아, 정민 아저씨는 어떤 분이셔? 지은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민 아저씨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리도 잘하시고
저랑 축구도 해주세요. 그래. 언제부터 알게 됐어? 혜순이 계속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엄마가 정민 아저씨는 아빠 대신 생긴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준아,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혜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대신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무서운 얼굴이에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서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지은이는 서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아, 할머니한테는 정민 아저씨 이야기 하지 마. 알겠지? 혜수는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혜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요? 지은이가 당황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지? 혜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나 다 봤어. 혜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월동 그 집 말이야. 정민이라는 남자랑 우리 서준이랑 함께 있는 거 다 봤다고. 지은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혜순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은이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는 서준이를 데리고 급히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혜수는 며느리가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혼자 남은 혜수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득 동현이의 방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동현이의 방은 3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혜수는 가끔 들어와서 먼지만 털어주곤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현이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그의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혜수는 동현이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곳이었죠.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메모지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맨 밑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혜수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동현이의 글씨로 지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혜수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던 편지를 꺼내 펼쳐보니 동현이의 친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동현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어요.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편지를 썼다는 뜻이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정민이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너도 외로웠을 것이라는 걸 말이다. 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현이가 지은이와 정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민이는 내 대학 후배다. 좋은 사람이다. 내가 없어진 후에 서준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지은아, 너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소홀히 했으니까.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하지 마라.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니도 알게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편지를 보여드려라. 정민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혜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오히려 정민에게 고마워했다니 말이죠.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정민의 연락처와 주소가 적힌 메모도 있었어요. 신월동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보험 수익자 변경 마이너스 정민도 포함이라고 적힌 메모도 있었어요. 혜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동현이의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와 서준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재빨리 편지들을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혜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혜순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순은 서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준아, 아빠 생각나? 네, 가끔 생각나요. 그런데 정민 아저씨가 아빠처럼 잘해줘서 괜찮아요. 서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민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시는데? 혜순이 물었습니다. 아빠를 대신해서 서준이를 지켜달라고 하셨대요. 아빠가 하늘에서 부탁하신 거래요. 혜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민이 서준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동현이의 편지 내용과 일치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혜순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서준이 앞에서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내일도 정민 아저씨 집에 가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하며 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준아, 그런 말. 괜찮다. 혜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오늘 밤에 진짜 얘기를 해보자.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수는 아들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준이를 재운 후 혜순과 지은이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계속 손톱을 뜯으며 불안해했고 혜수는 동현이의 편지 내용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은아, 혜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정민이라는 사람과 언제부터 만났니?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인 거 알아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잖아. 혜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현 씨가 살아계실 때부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현이의 편지에서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가끔 커피나 마시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왜 동현이가 알았을까?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동현이 방에서 편지 찾았어? 혜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그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머니도 다 아시는 거네요. 동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 내가 직접 말해줘. 정확히 뭐가 있었던 거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일만 하셨어요.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나가시고. 혜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다는 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민 씨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야근할 때 가끔 얘기하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혜순이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민 씨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거든요. 동현 씨는 항상 피곤해 하셔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혜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동현이는 언제 알았어? 혜순이 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민이라는 사람과 만나고 있냐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동현 씨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민 씨와 제가 병원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보셨고,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동현 씨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네. 자기가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제가 외로웠을 거라고. 그리고 정민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수는 동현이의 편지 내용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지은이를 이해하려고 했구나 싶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 혜순이 계속 물었습니다. 동현 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민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장례식 준비도 하고 서준이도 돌봐주시고. 혜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장례식 때 정민이라는 사람이 계속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동현이의 회사 동료인 줄만 알았어요. 그 후로 계속 만난 거야? 혜순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정민 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가 없어진 걸 힘들어하던 서준이가 정민 씨를 만나면서 다시 웃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동현 씨가 남긴 편지에 정민 씨한테 서준이를 부탁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혜수는 동현이가 정민에게 서준이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편지에서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동현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와 함께 있으면 서준이도 행복하고 저도 조금은 위로가 돼요. 혜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은이의 처지가 이해됐거든요. 그럼 신월동 그 집은? 혜순이 물었습니다. 정민 씨 집이에요. 가끔 일요일에 가서 그냥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반대하실 줄 알아서요. 그리고 아직 제 마음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때 갑자기 혜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혜순을 부축했습니다. 혜순은 가슴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을 한꺼번에 받아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19 불러야겠어요. 지은이가 급하게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혜수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서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손주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혜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혜수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지은이와 서준이를 봤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혜순의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서준아. 할머니 괜찮아. 혜순은 손주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은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혜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병원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들 동현이가 모든 걸 알고도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민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혜수는 정민을 처음 가까이서 봤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지은 씨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혜수는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봐. 정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동현이랑은 어떤 사이였어? 혜순이 먼저 물었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동현이 형은 정말 좋은 선배였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형수와. 혜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지은 씨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그냥 동료로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마음이 바뀐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현이 형이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정민이 고백했습니다. 장례식 때 지은 씨와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혜수는 정민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서준이를 어떻게 생각해? 혜순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예요. 동현이 형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서준이 아빠가 되겠다는 거야? 감히 동현이 형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민 아저씨가 왔어요. 서준이는 정민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정민도 서준이를 반갑게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서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혜수는 손주와 정민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민이 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네, 저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서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준이가 정민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은이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혜순이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은이와 서준이를 정말 책임질 수 있어? 정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혜순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민과 지은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들은 혜순의 마음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살면 안 돼요? 서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민 아저씨 집 진짜 커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혜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 혜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수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현이의 편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이 정민에게 감사하다고 했던 말,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던 말이 말이죠. 일주일 후 혜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지은이는 혜순이 퇴원한 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어도 정민을 만나러 나가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넌 왜 안 나가? 혜순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실망하겠는데? 실제로 서준이는 며칠째 우울해 보였어요. 평소처럼 그림 일기도 그리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민 아저씨는 언제 와요? 서준이가 혜순에게 물었습니다. 혜순은 손주의 슬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민을 만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기로 말이죠. 지은아, 내일 정민 씨 집 주소 좀 알려줘. 혜순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요?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 볼 거야. 다음 날 오후 혜수는 다시 신월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적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정민의 집 앞에 도착한 혜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정민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정민이 놀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서준이의 그림일기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서준이의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서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서준이 물건들이 많네. 혜순이 말했습니다. 아, 네. 서준이가 올 때마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혜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편에는 동현이의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동현이 사진도 있구나. 혜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서준이가 아빠를 잊지 않았으면 해서요. 가끔 서준이와 함께 동현이 형 이야기도 해요. 혜수는 정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현이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정민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 혜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현이 형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 죄책감? 형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은 씨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형한테 죄송해요. 혜수는 정민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동현이한테서 뭔가 들은 말이 있어? 혜순이 물었습니다. 네. 형이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서준이를 잘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은 씨도 잘 보살펴달라고 하셨어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현이의 편지에 있던 내용과 같았거든요.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지은 씨가 외로웠을 거라고. 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현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지은 씨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정민 씨,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혜순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동현이 형이 어머니시니까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 없이는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서준이도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고요. 혜수는 정민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혜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와 서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정민 아저씨,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서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혜순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여기 올 거예요? 혜순은 손주의 기대에 찬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정민의 조심스러운 표정도 봤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혜순이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순은 동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것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이해해야 하는 거니? 혜순이 혼잣말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혜순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동현이의 편지를 수없이 읽어보며 아들의 마지막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변해갔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와 서준이가 정민의 집에 갈 때 함께 가보기로 말이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도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어. 혜순이 대답했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가 함께 간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어요. 할머니, 정민 아저씨가 만든 피자 드실 거예요. 정민의 집에 도착하자 정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궁금했어. 서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말이야. 혜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은 직접 피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서준이가 도우를 늘리는 걸 도와주고 지은이는 토핑을 올렸습니다. 혜순도 함께 참여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준이가 신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순은 손주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정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민은 서랍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동현이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혜순이 물었습니다.
동현이 형과의 추억들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찍은 사진들을 모아놨어요.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앨범에는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 군대에서 면회 왔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 말이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혜순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동현이 형이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수는 아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민이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정민 아저씨, 여기 제 사진도 있어요. 서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앨범 뒤쪽에는 서준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돌잔치부터 최근까지 정민이 꾸준히 기록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찍었어? 혜순이 물었습니다. 동현이 형이 돌아가신 후부터요. 형이 못 보는 서준이의 성장 과정을 대신 기록해주고 싶었어요. 혜순은 정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준이를 아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후에는 네 명이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서준이는 정민과 축구를 했고 혜순과 지은이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은아, 정민 씨가 서준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혜순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왜 동현이가 정민 씨에게 고마워했는지 말이야. 그때 서준이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민 아저씨가 저한테 매일 아빠 이야기 해줘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혜순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대요. 혜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민이 서준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혜순은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서준이가 아빠를 잊지 않게 해줘. 그리고 가끔은 나도 이곳에 초대해줘.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어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미있었죠? 응, 정말 재미있었어. 혜순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순은 서준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혜순은 서준이의 새 그림일기를 봤습니다. 그림 속에는 네 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혜순, 지은이, 정민, 그리고 서준이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서준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하늘나라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혜순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동현이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림 한쪽에는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동현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아빠가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혜수는 서준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겠어.